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의 의료건강 전문 방송 메디컬TV가 준비한 정보플라자 7,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만나보시죠.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사병과 열사병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미 연구팀이 기온이 오르면 자살률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림프정맥 문합술이 암수술 합병증인 림프 부종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염 속 갈증엔 과일 주스보다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좋은 마늘, 더 건강하게 섭취하는 법 알려드립니다. 여성의 임신이 치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봅니다. 폭염의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열대야까지 더해 피로감은 쌓여만 가는데요. 파악된 온열 질환자가 1000명을 넘었고 목숨을 잃은 사람도 10명이나 됩니다. 더위 먹었다는 일사병도, 체온 조절 중추가 손상된 열사병도 모두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박세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으로 8월에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더위는 역대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던 1994년보다 폭염 일수는 적지만 8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전 기록을 모두 갈아치울 기세입니다. 7월 11일 중부지방 기준으로 장마가 끝난 이후에 전국적으로 폭염이 시작되었는데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8월 상순까지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주에만 전체 온열질환 환자가 이전보다 2배가량 증가했으며 7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고령자와 어린이로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한 신체적 약자들입니다. 일사병과 열사병은 대표적인 온열 질환이지만 증상이 다릅니다. 흔히 더위를 먹었다고 표현하는 일사병은 땀이 많이 나고 어지러움, 구토, 두통 등 증상을 호소하지만 혈압은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사병 환자는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면 대부분 회복합니다. 일사병을 방치하면 열사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열사병 환자는 높은 기온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신경계가 망가져 있습니다. 때문에 체온이 40도 이상이어도 땀이 나지 않습니다. 열사병 환자는 시상하부의 체온 유지 중추가 기능을 잃어 의식을 잃거나 말이 어눌해집니다. 기온이 32도가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대류하고 전도에 의한 열 방출이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체온 조절을 증발에 의지하게 되고 있고, 만약에 35도가 넘어가면은 증발에 의해서도 열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땀이 발생량이 많아지고 그냥 증발보다는 흘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증발에 의한 열 발산은 잘 되지 않고 그냥 수분만 계속 빠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땀이 발생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증발에 의한 열 발산이 되지 않아서 계속 이제 체온이 올라가서 열사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열사병은 사망률이 높은 응급질환이므로 빠른 치료가 중요합니다. 일사병은 탈진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물을 마시게 하고 물수건으로 닦아줍니다. 온열질환은 대부분 낮 시간인 12시부터 5시 사이에 발생합니다. 전문의들은 외출할 때는 낮 시간을 피하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휴대해 주기적으로 마시라고 조언합니다. 메디컬TV 박세미입니다.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자칫 놓치기 쉬운 건강 의료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틈새 소식 만나보시죠. 기온이 올라가면 자살률도 덩달아 높아진다고 합니다. 기후와 정신건강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지구시스템과학과 연구팀이 미국과 멕시코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월 평균 기온이 섭씨 1도 높아지면 월간 자살률이 미국에서는 0.68%, 멕시코에서는 2.1%가 각각 증가했습니다. 연구팀은 더위 때문에 인체가 스스로 체온을 낮출 때 변하는 혈류량이 자살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계속 오를 경우 2050년까지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자살자가 최대 4만 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신건강과 지구온난화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암 수술을 받을 때 전이를 막기 위해 림프절을 함께 제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팔다리가 붓는 림프 부종을 겪게 되는데 이를 수술로 개선한 임상 결과가 제시됐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성형외과 홍준표 서현석 교수와 재활의학과 전재용 교수팀은 심한 림프 부종 환자들에게 림프 정맥 문합수를 시행한 결과 팔 림프 부종은 통증과 감염 등의 증상이 100% 호전됐고 다리 림프 부종은 77% 호전됐다고 밝혔습니다. 림프 정맥 문합술은 미세한 림프관을 혈관에 연결해 림프액이 정맥으로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고난도 미세 수술입니다. 림프 부종은 암 수술 때 전이를 막기 위해 림프절을 제거하면서 팔다리가 심하게 부어오르는 병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보도된 생생한 보건의료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더위 때문에 갈증을 느낄 때면 흔히 시원한 과일 주스를 떠올리지만 사실은 물을 마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단 음료를 마실 경우 단맛 때문에 오히려 갈증이 더 심해집니다. 따라서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보다는 물이나 생과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또 커피 등 카페인 음료나 술은 이뇨작용을 촉진해 체내 수분을 고갈시키기 때문에 더운 날씨에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신문 정현용 기자가 한여름에 도움이 될 식품의약품 안전사용법을 소개했습니다. 마늘은 우리 식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식재료인데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항산화 효과가 달라집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마늘을 끓는 물에 60분간 삶았더니 핵심 성분인 S-알리시스테인이 생마늘보다 4배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마늘을 까거나 다진 후 몇 분간 그대로 둔 뒤 요리에 사용하면 항산화 성분이 한층 강해집니다. 헬스조선 한희준 기자가 관련 내용을 기사로 다뤘습니다. 임신이 여성의 치매 발병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견해도 있고 그 반대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레이첼 휘트머 교수팀은 아이를 셋 이상 낳은 여성은 하나만 낳은 여성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12% 낮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서울대 김기훈 교수는 아이를 5명 이상 낳은 여성의 치매 발병 위험이 정상인보다 2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서로 상반된 연구 결과인데 김기훈 교수는 임신 중 여성들이 겪는 호르몬 변화가 치매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미디닷컴 이용재 기자가 두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치매, 섭리로 치부하기엔 너무 무서운 병입니다. 치매가 앗아가는 것은 기억뿐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삶을 통째로 아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어느 날 환자의 기억에서 아들과 딸이 지워지고 반려자가 또 지워집니다. 늘 오가던 길이 사라지고 노래가 잊혀지고 익숙한 이름들이 종적을 감춥니다. 그러면서 삶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리는데요. 종국에는 가족들도 지쳐 나자빠지는 치매, 정부가 공언한 치매 국가 책임제는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정보플라자 7,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만나보셨는데요. 다음 시간 더 새롭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